네, 워싱턴의 웨쿵 뉴스입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오늘은 그 중국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진핑이 이제 3기인가요? 3기를 출발한 거죠? 네, 3기인지 이제 영구 집권인지 모르겠지만 얘기 한번 쭉 한번 해주시죠. 중국부터 미국, 유럽 반응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외신들은 뭐 한마디로 시 황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뭐 황제에 등극했다는 식의 그런 표현인데 실질적으로. 네. 3연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영구 집권의 뭐 문턱에 들어선 거다 뭐 이런 분석들도 네. 있고요. 이게 중국이 뭐 다 아시다시피 아주 집단 지도 체제인데 그 장점인 이후에 그런 네. 식으로 해서 서로 7명이 일곱 명이죠? 정치국 예. 상무위원회 예, 해가지고 예. 이제 서로 좀 견제 좀 하게끔 하고 이제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서열 1위가 이제 주석 당 총석이 네. 군사위 주석까지 네. 맡아봤죠. 근데 시진핑이 뭐 그래도 한 7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래도 조금 구색 가축이라도 좀 다른 계파. 네. 그래서 이제 후추나 그 부총리가 네. 예, 그 사람이 그래도 여러 가지 볼 때 차세대 이제 그 주요 리더 중에 하나가 이번에 포함이 될 거라고 했는데 뭐 전혀 예상 밖으로 탈락했고 7인 상무위원회는 물론이고 24명 정치국원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정치국이 25명 있고 이제 거기서 7명을 뽑는데 예. 그 여성이 수춘란이라고 예. 그 부총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빠져서 아예 여성은 한 명도 없이 25명에서 24명이 되면서 한 명 충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7명이 아니라 24명에도 아예 없는 거예요? 24명, 그러니까 24명 중에도 아예 없는 거죠. 여성은. 네. 그리고 원래 7명도 중에도 이 전에는 한 2명 정도는 그 시진핑하고 조금 떨어진 뭐 그렇죠, 청년 균형을, 무슨 네. 당 그런 당에서 한 2명 공산주의 청년당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그 상하이방 이게 이제 장점인 예, 예, 예. 계열이죠. 이런 거 했는데 이번에는 뭐 완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싹쓸이 했습니다. 이른바 시좌진 그러니까 시진핑에 충성하는 예. 핵심 그룹인데요. 싹 다 들어갔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7명인데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이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그냥 한 번씩 그냥 쭉 외워놔야 되겠네요. 네. 시진핑은 이제 뭐 네, 물론 시진핑은 이제 알겠고요. 서열 중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시진핑이 먼저 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입장하는 순서대로 서열대로. 예, 그게 서열이랍니다. 네. 뭐 이렇게 서열 발표도 없고요. 참. 근데 이제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예상외로 리창. 리창. 이 사람은 상하이 당석인데 총리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네. 자오러지 이 사람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부패 칼자루 쥐고 있는 그 동안에는 중앙기율이 예. 서기였는데 예. 이 사람이 전현대 상무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왕후닝 이 사람은 당 중앙 서기 이게 이제 당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이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이게 이제 예. 우리식으로 하는 국정자문위원장 같은 건데 예. 상당히 이게 양회라고 하죠. 예. 전인대하고 해서 예. 그런 자리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차이치 이 사람은 베이징 당석인데 이 사람도 예상 외로 힘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당 중앙 서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당 쉐샹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당 중앙 판공청 주임인데 이제 상무부총리 그동안에 류호 부총리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미국하고 협상할 예, 때. 예. 그 사람이 밀려나고 그 자리로 들어갈 모양입니다. 마지막도 예상 외입니다. 리씨 이 사람은 광동성 당석인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 칼자루 쥐고 있는 당 중앙 기율 검사위 서기가 될 이 사람이 이미 선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7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다음에 2등은 총리, 3등은 국회의장, 그 다음에는 서기, 그다음에 중앙당, 그다음에 부총리, 서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거를 전부 자기 사람으로 다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몽땅 다요. 예. 몽땅 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24명, 그 바로 밑에 네. 있는 정치국, 이제 24명 정치국원에도 또 자기 사람을 또 왕창 집어넣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다른 소리 하면은 그냥 한 방에 그러니까 가는 거죠. 다른 소리 할 여지도 없어진 없는 겁니다. 거죠. 그냥 예. 아예 그냥 예. 완전히 그냥 무슨 뭐 조금이라도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진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이런 거를 보고 저희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공산당 같다 그러는데 진짜 그리고 왕이 예. 왕이 이 사람이 예. 이제 그 외교부 장관 공무원 무슨 네. 뭐 외교 담당 뭐였죠 국무위원이었죠. 네. 근데 양재치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동안 네네. 양재치가 이제 그 정치국원이면서 이제 예, 예. 외교 담당이었는데 예, 예.
밀려나고 그 자리로 왕위가 올라갔습니다. 그 왕위도 완전히 시진핑 쪽 사람. 아니 그동안에는 왕위가 외교부장을 오래 했죠. 예, 굉장히 인물도 아주 훤하고 예. 아주 그런데 그동안에 좀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막 시진핑 막 충성하는 소리를 막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공하셨네. 이 사람이 뭔가 언지를 받은 모양이구나 아마 그랬는데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도 정치 국원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인사 전반이 좀 파격이라는 평이 있습니까? 파격 인사 맞아요? 파격보다도 충격이라고들 충격. 그래요? 아, 파격보다 좀 더하네요. 뭐 원팀, 뭐 시진핑 원팀 정도로 너무 좀 표현이 진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약하다. 아하. 후추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졌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고생 맞추기. 그래도 여성도 한 명도 안 들어갔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치라는 사람은 거의 거명도 안 됐거든요. 근데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 차이치라는 사람은요. 시진핑의 거의 뭐 무슨 뭐 그야말로 푸젠성에서 14년, 저장성에서 5년 시진핑하고 같이 쭉 있었다고 합니다. 20년이네요, 20년. 예, 그야말로 진짜 아주 그야말로 뭐라고 하냐, 뭐 문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당석이니까 우리로 하면 총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네. 이제 샤이치가 중앙서기처 서기면은 이게 이제 당 살림을 다 하는 그런 네.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무, 예. 뭐 우리도 예전에 보면 무슨 뭐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예, 뭐 예. 어쩌고 했는데 그런 예. 뭐 그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뭐니 해도 최대 파격은 리창. 리창. 이 사람이 이제 서열 2위. 네. 이 사람은 상하이 서기거든요. 그분이 그 난리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저 불락 저 봉쇄. 봉쇄해가지고. 네네. 예, 봉쇄해가지고선 지금 뭐 상하이가 난리가 나고, 예. 그 다음에 중국 경제도 지금 휘청이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시진핑 측근이지만 들어가기는 힘들 거라고 그런 관측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깜짝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발탁을 네.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마음가짐이 어떨까 짐작이 갑니다. 예, 그렇네요. 뭐 까불지 말고 잘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 충성 발언 예. 뭐 소개가 됐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창하고 지금 그다음에 차이치 이 두 사람의 충성 발언이 아주 특이한데요. 예, 리창이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상하이시 당대회 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네네. 가장 유력한 행동은 시진핑 총서기가 부여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용감히 떠먹는 것이며 가장 생생한 구현은 총서기가 제시한 중요한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고 가장 깊은 깨달음은 총서기가 지도하는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며 가장 강한 자극은 총서기가 주신 간곡한 가르침을 따르는 거다. 아이고. 아멘. 아니, 박수 쳐야 되네.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예, 차이치는 예. 뭐 시진핑을 향해서 영명한 영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20차 당대회에서 인민영수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자리를 잡았죠. 그런 그 발단이 된 인물이고요. 예, 중국이 좀 길게 볼 때 이런 쪽에서 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트렌드가 진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역으로. 글쎄요, 그러니까 예. 참 이 리창이 이제 국무원 총리 후보가 됐는데 네. 그동안에는 국무원 총리는 대개 부총리를 겸한 한 사람들을 예, 썼는데 예. 이번에는 이 사람은 전혀 중앙에 근무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는 그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중국은 그랬지 않습니까? 국가주석이 국방, 외교 이런 거를 하고 경제는 그 총리가 네, 하는 그런 식의 예, 그런 예. 이제 장점인 이후에 그게 쭉 이제 예. 어떤 관행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다 깨지고 이제 뭐 감시 균형 이런 거 없다. 그야말로 그냥 완톱 그냥 오로지 그렇게 감독이 네. 그렇게 대단합니다. 나타났습니다. 저 미국 언론들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예. 외신들은 뭐 대충 예상을 했는데 네. 예상보다 더 세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예,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전 지도자들은 그 5년 이게 당대회가 5년 주기에 열리는데 네네.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연설할 때 그래도 무슨 전략적인 성장 기회니 평화와 발전이라는 그런 좀 약간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런 걸 써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싹 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번 그 당대회 개막식 네. 그 업무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이 위험한 폭풍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얘기는 이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외부 환경이 전에 없이 심각한 걸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여기 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그 경각심을 갖는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CIA 출신의 그런 중국 전문가 얘기도 중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큰 변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네. 그래서 국제적 갈등이 더 거세질 거라고 보고
시진핑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민대학 전문가는 중국이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신호를 보인 거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그래도 외부 상황을 보고 약간 수동적으로 전략적인 어떤 그런 대응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 이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찾아내서 자기들이 먼저 대응하려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훨씬 더 공격적으로 그 전랑 외교가 더 공격적으로 될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계파에 없이 다 이렇게 친숙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더 빠르겠죠. 그래서 지금 뭐 그 당대회 폐막식 때인가요? 그 후진타오 전 진짜. 주석이 그 79세죠 우리 나이로. 네. 그래서 이게 나가면서 이제 물론 몸이 아파서 네. 나갔다고 나가면서 그 시진핑 어깨를 툭 치고 나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벌써 정말 이 정도로 지금 시진핑이 막 가니까 그 원로들이 좀 약간의 그런 그 화가 난 것 같은 표시 아니냐. 그리고 뭐 확인은 안 됐지만 장점인 전 주석도 그 폐막식의 장점인 그다음에 후진타오는 참석했다가 그래도 나갔고요. 장점인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죠? 아예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점인이 들리는 얘기는 그 시진핑한테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쓴소리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네, 원로들은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G2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네, 네. 저는 뭐 일단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미중 패권 구도, 경쟁 구도가 더 심화될 거라는 분석이 네. 나오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이 당대회가 끝났고 시진핑이 이제 세 번 연임하고 이제 자리를 확고하게 굳혔기 때문에 미국하고 좀 대화 모드로 조금 일단은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약간의 기대 섞인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다음 달 중순인가요?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 열리는데 그때 예.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처음으로 만날 것 같다는 가능성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과연 어떤 식으로 두 사람이 이렇게 할지가 상당히 어떤 앞으로의 그 미중 관계를 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그럼 중간 선거도 끝난 이후겠네요. 이때가. 그렇죠. 11월 8일 이후 지금 G20 정상회담이 제 기억에 11월 11일, 네. 15일인가에 예, 열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두 정상이 어쨌든 국내 문제를 뭐 좋든 나쁘든 해결을 하고 만나시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 선거 결과도 물론 그 영향을 예. 미치겠지만 이제 특히 대만 문제. 네. 지금 이번에 아시다시피 당헌에 아예 집어넣었죠. 대만 그 독립을 절대 반대한다. 그 동안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는데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시진핑도 그 지난번 업무 보고 그 개막식 연설 때도 그 대만에 대한 어떤 절대로 용납하고 필요하면 무력 동원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대만 이게 훨씬 더 화약고 그 위험 그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 핵 지금 뭐 그 중간 선거 전에 이제 당대회 끝나고 그 사이에 무슨 실제 핵실험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럴 경우 강행을 할 경우에 미중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게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싫든 좋든 그 대만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중국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할 텐데 왜냐하면 안 그러면 중국이 그 북한 핵실험을 뭐 이렇게 그냥 뭐 패스 시킨 것처럼 보이면 자기들도 국제사회에서 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네네. 과연 중국이 어느 정도 그 문제에서 미국에 좀 동조할지 그 정도를 보면은 앞으로 미중 관계를 좀 짐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이런 대화 이전에 구태여 또 핵 그걸 해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더 좋은 건지 그렇죠, 그렇죠.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글쎄 지금 뭐 네. 북한에서도 이걸 뭐 가늠을 이제 판단을 하고 예, 있겠죠. 중국이 싫어할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중국 뭐 예, 예. 또 뭐 북한이 중국이 너무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가졌다는 뭐 그런 지적들도 있고요. 최근에 또 러시아하고도 많이 접근하고 복잡한 그 변수가 있는데 일단 잡았던 G20 정상회담 때 바이든과 시진핑의 대면 이게 가장 이제 다음번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유럽 쪽도 한번 봐주시죠. 유럽은 어떻게 생각하고 유럽의 셈법은 뭔지 이제는. 저는 유럽도 좀 복잡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정상회담 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단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는 중국과 체제 대립을 하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공급망 다변화 같은 데서는 탈중국 가속화에 대한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도 지금 뭐 주요 유럽 국 간의 세금법이 복잡합니다. 숄츠 총리가 유럽연합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서 다음 달 초에 경제 사절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예. 방중설이 꾸준히 있었거든요. 네.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실행되면 이제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중국에 이제 사실상 중국에 가는 첫 서방 정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그 폭스바겐 CEO 같은 아주 독일 재계 거물들이 대거 따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경협 문제에도 초점을 네. 맞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유럽연합 지도부라든가 다른 그 유럽 정상들하고 조금 좀 엇갈립니다. 지금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상회담하고 나서 중국 기술하고 원자재 의존에 대한 위험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중국 그게 필요하다 했고요. 그다음에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그 상임위원장도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 지정학적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해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네, 네,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미중 갈등은 진짜 미중 갈등으로 가고 러시아와의 문제는 미국보다는 유럽이 당사자고 그렇죠. 그러면 유럽 쪽에서는 중국하고 문제는 러시아하고 하기도 힘든데 중국까지 그렇게 할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지금 저는 독일이 지금 저는 조금 네. 좀 미움을 받습니다. 그 함부르크 항만에 대해서 중국 국유기업 지분 참여를 허용할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지금 유럽연합 지도부에서는 일찌감치 몇 달 전에 그건 안 된다. 얘기를 했다는 게 AFP 통신 보도입니다. 여기 이것 관련해서 또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 정상회담 둘째 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중국의 인프라를 매각하는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그 중국 기업이 그 유럽연합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를 이렇게 무슨 열린 시장 대하듯이 이렇게 안이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확실히 저기 예. 독일과 나머지 국가의 결이 좀 다르네요. 예, 독일을 지금 그래 우회적으로 견제를 네. 했습니다. 독일은 이 기회에 중국하고 뭔가 더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다른 것 데는 같습니다. 예, 더 떨어뜨려서 그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한 목소리 내는 게 참 어렵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경제 뭐 더군다나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네, 예. 그렇죠. 근데 독일과 중국의 접근은 진짜 거기다가 뭔가- 또 뭐 대만 문제도 또 복잡합니다. 여기도 그렇죠. 네. 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또 대만 문제는 또 유럽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대만은 네. 그래도 제3자적인 그렇죠, 예. 건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서로 그 이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 예로다가 헝가리가 참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말썽인데 중국 투자를 대규모 받아놨기 때문에 그 아주 친중기조가 완연하고요. 헝가리는 또 더군다나 푸틴하고도 지금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리투아니아 같은 데는 그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대만에다가 대표 사무소까지 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아주 중국하고 지금 각을 세웠는데 이런 식으로 또 회원국 간에 그 대만 문제를 놓고 또 중국에 대한 그런 입장이 또 완전히 다른 예.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뭐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예. 진짜. 네. 시간이 약간 좀 남았는데, 제가 들어오다가 이제 속보로 전해진 걸 봤는데 BBC 속보더라고요. 보리스 존슨이 안 나오겠다. 뭐 이런 예. 얘기를. 조금 전에 네네. 방금 나왔죠. 그동안에 네. 뭐 순학 전 재무장관하고 이제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무슨 뭐 너 나갈래 뭐 하는 식으로 아니면 이제 우리 공동으로 가자 이렇게 하다가 뭐 얘기가 안 됐는지 자기가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그 이제 당대표에 출마를 해야지 총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100명 이상의 그 의원을 확보를 한 모양인데 아무래도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그렇지만 영국민들한테 그건 별로 안 별로죠. 좋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네, 아마 네. 고민을 하다가 아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는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순학을 밀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학 전 재무장관 지난번 크로스 총리하고도 마지막까지 네네, 경합했는데 그렇죠. 거의 뭐 지금 차기 총리가 되지 그렇겠네요. 않겠느냐 네.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보리스 존슨은 그냥 파티만 계속하기로 즐겁게 하려는 모양입니다. 휴가 갔다 급히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순학 네. 그 이제 새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조금 터러스하고는 어떤 달랐죠. 점이 좀 다른가요? 그때 감세인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네. 훨씬 더 그
이거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그런 접근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예. 이 사람이 인도계죠. 인도계일 겁니다. 맞아요. 인도계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가 예, 되고 그랬죠. 인도계라서 예. 아마 그런 그 약간의 무슨 그런 그 출신 문제에 대한 네. 그런 그 더군다나 보수당이고 예, 했는데 일단 그 트러스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차선책인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조금 좀 합리적이지 예. 않을까. 뭐 기대합니다. 최소한 시장 친화적일 가능성이 많죠. 예, 그렇게 지금 기대들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트러스 총리는 그러니까 45일인가 했죠. 그리고 뭐 44일. 연금을 무슨 뭐 11만 파운드, 뭐 11만 5천 파운드를 받는다고 평생 오, 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44일 했는데 44일이요. 예. 아, 총리를 그래도 정리하셨는데 좀 받으셔야죠. 그렇네요. 어떤 의미로는 네. 네, 꿀이었네요. 어떤 의미로는 네. 어쨌든 영국에 워낙에 그 파운드화라든지 경제 네. 상황이 전 세계에 좀 최근에 영향을 많이 미쳤었기 때문에 누가 또 차기 총리에 예, 오를지 그게 대단했어요. 네. 영국이 그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그냥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야 이게 뭔가 좀 민주주의를 더 잘하는 건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영국이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네. 했는데 글쎄 사실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요즘은 민주주의 아닙니까? 많이 발전을 그래도 네, 네.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영국 총리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속보 네. 전해질 네, 것 같으니까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또 어쨌든 뭐 전해주시길 중국이 바라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중국이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좀 저는 계속 시진핑 얘기가 들려주시죠. 지난 100년은 이제 샤오캉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인데 이제 그게 이제 2021년까지 예. 해결했다. 네. 앞으로 100년은 새로운 그 중국 사회주의를 향해서 나가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글쎄 그게 새로운 예, 아직 사회주의가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됐는데. 네. 그러게요. 내부 대단하십니다. 얘기 자기들끼리 좀 네, 다른가 네, 봅니다. 네. 중국 얘기 오늘 특히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내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